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장 마감까지 이걸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 세 가지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사실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는데 이 종목의 주가를 보면은 상한가 기록하고 전일장은 좀 보합 마감했다가 오늘 또 22%나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단 3거래일 만에 최근에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현대차 협력사 투자라는 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인 건지 팩트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OX 의견 주실까요? 네, X로 일치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따라가기는 무섭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올랐고 정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 오늘 특별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 네. 현대차 1차 벤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에 대한 부분을 개발 맞아요.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10월 14일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 복합 소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실 주가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배터리를 보호하는 이제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라든지 배터리 충격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기아차라든지 GM 같은 이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현대차가 결국은 또 IRA에 대한 부분의 수혜를 또 고스란히 또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하게 이제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제 급격한 매출액 증가라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당 지속적으로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3분기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확보된 부분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짧은 기간 안에 또 이제 짧은 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매도가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X 의견을 좀 드렸고요. 단기간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관련된 이런 부품사라든지 이제 관련주들은 좀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X 주셨는데요. 정의용 과장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근데 아까 성우 하이텍 짚어봤던 게 공시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 양산 적용의 상한가. 네. 이게 정말 세계 최초로 정말 하기 어려운데 만들었어. 그래서 상한가 갈 만한 그런 재료였습니까? 일단은 지금 성우 하이텍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해 현대차 이제 벤더 회사들 중에서 이러한 전기차 소재 관련한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좀 반등을 했습니다. 3기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뉴스보다는 좀 이제 테마성 좀 이슈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적용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독점적으로 그러면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성우 하이텍을 X를 드린 이유는 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주가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이러한 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그러한 모듈팩 관련한 그러한 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X를 드렸습니다. 다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 1차 벤더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아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부산 지역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성우 하이텍이 얼마나 큰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부산 쪽 지역에서는 아마 대기업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성우 하이텍이 현대기아차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고 매출액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넘는 그러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부품 회사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한 5년 정도 동안 이러한 현대차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부품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성우 하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현대차의 반등과 함께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상황이고 여기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배터리 케이스 사업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모멘텀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X를 든 이유는 좀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고 유상증자에 대한 그러니까 향후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좀 유상증자에 대해 증자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변동성 좀 리스크 관점에서 오늘은 좀 X를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나스미디어를 볼게요. 그 넷플릭스에서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광고를 나스미디어가 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국내 대행사로 최근 나스미디어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광고형 요금제면은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면서요? 좀 네. 요금제가 저렴한 대신?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소비자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개인적으로 구독하기보다는 아마 4인 최대한 4인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좀 결제 금액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독료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에 좀 구독료를 월 그 정액제를 좀 낮춰주는 그러한 요금제를 최근에 이제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한 12개국 국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가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5분 정도 이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 그만큼 좀 불편한 대신에 구독료가 좀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미디엄 랩사 대표적인 이제 미디엄 랩사 회사 있죠. 광고 대행사와 이제 광고주가 아닌 이제 좀 중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랩사에서 리더랩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의 그러한 광고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좀 성장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꾸준한 매출과 이익 성장에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에서 또 추가적인 그런 또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좀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해서는 OX 나뉘어졌고요. O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살펴볼게요. 두 자릿수 성장 지속될 수 있을까? 이번 3분기. 항상 그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연말에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시장이 불안할 때 방어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적도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은 O로 일치가 됐고요. 염정 팀장님도 네. SK텔레콤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SK텔레콤뿐 아니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점차 높아졌을 경우 거의 외국인 지분율을 다 거의 꽉꽉 채워서 매수를 했었을 경우까지는 주가가 이제 최고조에 갔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신주 같은 부분을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더 나을지 아니면 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 하락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상쇄를 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SK텔레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는 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앞으로의 상승 탄력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약 한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 통신주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75%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SK 브로드밴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세는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도 두 분 모두 O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직접 고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다면 이 종목을 공략하겠다. 내일을 위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키워드 보시죠.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실적 전망 주의 상향. 두 분 모두 오늘 실적으로 좀 대동단결하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LG이노텍과 FNF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LG이노텍을 보자면 사실 최근에 애플 때문에 네. 좀 실망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좀 애플의 그런 판매량에 대한 좀 우려감, 또 생산량에 대한 또 그러한 또 우려감, 최근에 또 중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선반영됐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최근에 워낙에 시장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실적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좀 종목들로 시장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3분기,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LG이노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에 아이폰 지금 그 신제품 출시 이후에 이제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아이폰 내에서도 이제 프로 시리즈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 하반기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3분기에 이어서 좀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 항상 계절성을 띄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폰이 애플이 신제품을 하반기 한 9월 정도경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3, 4분기 실적이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아이폰 그 프로 수요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용 카메라 출하도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외부 요인인 또 환율, 원달러 환율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400원대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달러 환율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반기 좀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에 이러한 좀 우려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R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좀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좀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이노텍 이야기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현재 최근 주가가 이제 30만 원까지 하회를 했다가 지금 한 28~9만 원 선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한 2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0만 원대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저희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만 원 정도 선.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난번 고점인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에 가장 최저점인 52주 신저가 라인인 한 2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는 40만 원, 순저가 26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실적 기대해 줍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FNF예요. 사실 의류화라고 하면 소비라고 하면은 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F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류주와는 좀 다르게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고 해외 시장, 특히 해외 시장 중에서도 중국 내 시장의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FNF의 대표적인 뭐 제품이라고 하면은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을 들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국내 비중이 일단은 여전히 높습니다. 국내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간 75%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해외 비중입니다. 국내야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꾸준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한 재작년부터 해서 해외에서 특히 중국 내에서 MLB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작년 말 경우 오프라인 매장의 개수가 한 500여 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지금 말 기준으로 800여 개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이어지는 어떤 쇼핑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봄, 여름 시즌보다는 가을, 겨울 시즌의 매출액 그리고 마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3, 4분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세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지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매출액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약간 25%씩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밀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실적에 좀 기반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흐름 자체가 조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한 13만 원대 정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도 사실 12만 원이 저점이긴 한데 13만 원대를 버티고 가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대에서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FNF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관 쪽에서 오늘 사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포스코 케미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쪽에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어제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부분의 판가 인상과 또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3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즉 이제 3분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기관 수급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에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최근에 한 6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까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완제기 수출 납품이 시작되는 2023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안정적이랑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좀 방산주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처럼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가 고점이 한 24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한 8만 원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12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이벤트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좀 이벤트가 지금 아시안 게임 내에서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향후 이제 트래픽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시안 게임 전까지 좀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염정팀장의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매도한 대표적인 특징 중 무엇으로 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항공주 자체가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고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좀 저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들어서만도 47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를 통해서 5%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부분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 부분에서는 피크아웃이 예상되고 있지만 여객 수요에서의 증가세 그를 통해서 3분기의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의 저점에 대한 매력으로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반되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좀 끊기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간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저조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CD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한 좀 암울한 전망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앉은 상태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10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10월 지금까지 거래일 동안 약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상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코스피 1.37%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2%나 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2.2% 크게 오르면서 696.98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합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